시간에는 우리 원의 방정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적으로 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부터 여기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반지름이 얘기 되겠죠? 이거 R. 그러니까 R만큼 떨어져 있는 중심인 O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들 있지. 여기 점들, 이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때 얘를 원의 중심, 이 적당히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표현하고 R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원의 가운데 점 하나가 있잖아. 거기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 있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의 짝대기를 가지고 주변을 훅 돌렸더니, 그리고 전혀 그림이 별로죠? 훅 돌렸더니 생기게 되는 이 그림. 네, 얘가 바로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점까지의 거리도 R이 되겠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R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그려준 게 우리가 원이라고 하고, 그럼 이런 원도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중심이 A, B이고, 가운데 중심, 원의 중심이 A, B이고, 그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그 방정식은 이렇게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원의 중심이, 특히나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는 a, b가 0,0이기 때문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x제곱, y제곱만 남게 돼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는 이렇게 돼 있다. 방정식이 이렇게 세우면 된다라는 건데, 어찌해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요. 자, 원의 중심, 아까 뭐라 했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점들의 모임이 바로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에 관한 식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고, 그리고 R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X Y라고 할게요. 모든 점들의 좌표를 X, Y. 변수죠? 네, 변수예요. 얘는 상수고,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얘는 변하는 값이야. 네, 알겠죠? 자, 그러면 C부터 P까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에 대한 공식을 쓰자, 어떤 식을 만들어 보자,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자, X로부터, 그러니까 C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해볼게요. 선분 CP, 즉 R이죠? 자, 선분 CP, 즉 뭐가 된다? R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네, 선분 CP는 x 빼기 a의 제곱, 루트죠. 루트 씌워야 되겠지. 루트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이지. 그지? 그것이 바로 반지름 R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루트를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결국엔 여기가 싹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를 제곱해주면 싹 사라지고 R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2차 함수의 표준형에서도 꼭지점을 구하기 쉬웠잖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도 꼭 그 원의 중심을 구하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에 숫자를 가지고 오면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탄생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여기에서 하는 이 A와 B의 역할은 원의 중심의 좌표, 얘는 반지름이라는 거.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그래서 여기에 루트 씌워야 R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 중심이 3,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5래요. 그러면은
공식에 집어넣으면 요거의 부호 반대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부호 반대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 5의 제곱인 25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식을 보고도 이거 부호 반대인 3, 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2가 원의 중심이고 이거의 루트 씌운 5가 반지름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표준형이 있으면 일반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다시 말해서 일반형은 뭐야? 그냥 이 표준형 이렇게 생긴 녀석을 뭐 해주는 거야? 전개를 했을 때 우리는 일반형에 다가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일반형이 바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지금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모양이 자, x와 y의 2차식의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가 없어요? XY 항이 없어요. x 곱하기 y 항이 지금 안 보이죠? 그냥 x만 있고 y만 있을 뿐이지 x와 y가 섞여 있는 건 없어. 그리고 상수항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맨 뒤에 0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면 우리는 이 식을 보고서 x에 대한 2차식이고 y에 대한 2차식, x와 y에 대한 2차식인데 x, y 항이 없네? 그러면 이거는 좀 특별한 항이다. 뭐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바로 이렇게 xy가 없는 xy 항이 없는 x제곱, y제곱 x에 대한 그리고 y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러면 이거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표준형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도 이 일반형을 가지고도 우리는 원의 중심과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x의 개수 1차항 x의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것과 그게 x의 그 원의 중심의 x좌표 그리고 y의 1차항의 개수 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마이너스 2분의 b가 바로 중심의 y좌표가 돼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리고 예만 설명할게요. 반지름도 A와 B와 C를 모두 활용해서 이 공식 여러분들 외워줘야 됩니다. 얘도 외워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일반형을 가지고도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식이 뭐가 있을까? 자, 한번 보자. 네, 이거 볼게요. 자, 이 식을 보게 되면요. 얘가 지금 뭐야? 일반형이라는 거야, 일반형. 그러면 이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자, x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요. 그 다음에 y의 1차항의 개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것이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인 1, 마이너스 2가 된다. 오케이? 네, 봤죠? 원의 중심 좌표. 네. 그리고 그 반지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공식이 뭐였어? 네.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4c거든요.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b가 4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c가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얘는 2분의 루트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16이 돼서 2분의 4가 되고 결국 2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네, 됐죠?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준형을 만들어주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반지름 2의 제곱인 4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어줬다. 됐죠? 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네, 왜 x의 개수와 y의 개수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루트를 씌워준 이 형태가 반지름이 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설명을 한번 보면요. 자, 표준형이 이렇게 있을 때 전개한 게 일반형이라고 했잖아. 그지?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일반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x는요 변수예요. x, y는요. 그죠? 하지만 a, b, 얘네들은 특정한 숫자로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값이라는 거죠. 얘네는. 네. x, y는 변하는 변수인데, 그러면 내가 이거 어차피 어떤 숫자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그냥 라지 a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라지 b라고 표현할게요. 플러스 라지 b, 여긴 플러스 라지 a.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어떤 숫자의 조합들로 만들어져서 특정 숫자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2 더하기 4 빼기 3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의 숫자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도 특정 숫자 c라고, 상수 c로 수렴을 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의 형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차피 얘네들은 상수니까, 특정 숫자로 만들어질 것이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을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네. 일단 x제곱 더하기 ax가 있고요. 표준형으로 만들려면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a제곱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원래 없던 녀석이기 때문에 4분의 a제곱을 빼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y제곱 플러스 by인데 이것도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묶어주고 빼기 4분의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혼자 남아있는 상황은 0 이렇게 되겠죠. 네, 빨간 사기에 눈이 아프니까 이것들을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은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 뒤에 남아있는 이 숫자들을 한데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는 0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어져서 그러면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을 이항시키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표준형을 가지고 와서 써주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둘을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자, 마이너스 a 2분의 a 마이너스 b는 2분의 b죠.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 제곱이 아니라 그냥 r은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잖아. 그래서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네, 잠시만요. 여기 통분해야 돼서 4가 되겠네. 큰일 날 뻔했다. 네. 여기 통분해야 되잖아. 이 c만 있었으니까 4분의 c가 되겠죠. 여기 4, 그다음에 여기 4c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 그 표준형에서 여기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였어요. 근데 그 a가 마이너스 2분의 a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도 꼭지점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우리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 반지름 r은 자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증명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적절한 사용 방법을 얘기를 해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즉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조금 특이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심이 a, b래요. 원의 중심이 a, b인데 어디에 접한대? x축에 접한대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원의 중심이 여기면요, 빨간색으로 할까?
눈이 아프지만. 네, 여기면 A, B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만큼 얘가 바로 R이 되는 거 맞지? 근데 이 R의 길이가 뭐랑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B라는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야. 그죠? 네. 오케이? 그럼 반지름이 뭐인 거야? 뭐랑 똑같아? Y좌표랑 똑같다는 거야. X축에 접하는데 반지름은 뭐와 똑같아? 응? 반지름은 Y좌표와 똑같다는 거야. 근데 Y좌표가 지금 이 그림처럼 Y좌표가 여기 0,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B라고 해주는 거야. 네. 그죠?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A, B라 했기 때문에 표준형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반지름이 원래는 얘가 반지름이 절대값 B인데 제곱하면 어차피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B제곱 이렇게 써주면 됐고. 자, 그럼 반대로 Y축에 접했으면, 응? Y축에 접했으면, 자, 여기에다 아까는 X축에 접했을 때 Y좌표에 뭐 해준 거야? 절대값을 해준 거가 같았다면 Y축에 접했을 때는 반지름이 뭐야? A의 절대값을 씌우고 바로 X좌표가 되는 겁니다. X좌표의 절대값.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가 A, B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고, 바로 이 길이가 바로 A니까 R과 A가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인 거 맞죠? 그리고 X 값이 지금 이 그림처럼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A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이 A, B가 됐을 땐 이런 식으로 써주고, 반지름은 Y축에 접할 때는 X좌표가 바로 반지름이 되고요. 절대값이. 그리고 X축에 접할 때는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 요거 그냥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외워주면은 문제 풀 때 좀 빨라지니까. 아니면 그림 그려보고 이해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X축과 Y축에 지금 동시에 접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쪽 1사분면의 그림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도 R이고 이만큼의 길이도 R인데 이게 바로 반지름이잖아. 그쵸?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R, R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반지름도 R이기 때문에 R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접하게 되면 X좌표가 음수가 되고 Y좌표는 양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식은 자,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R의 제곱 하고 R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둘 다 지금 음수인 3, 4분면에서의 원의 방정식이 X축, Y축에 접했어. 그러면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빼기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 그게 R제곱이라는 거. 왜? 원의 중심이 3, 4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지금 R은 양수예요.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네. 그 다음에 4, 4분면일 때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왜? X좌표는 양수가 될 것이고 Y좌표는 음수니까요. 그러면은 X 빼기 R의 제곱이 될 거고 X 플러스 R의 제곱, 그게 R제곱이다. 이렇게 표준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쭉 풀어봤는데요.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표준형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 거기에서 이 부호 반대인 녀석들을 뽑아내면 A, B와 그리고 반지름, 얘가 원의 중심, 반지름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2차 얘를 전개했을 때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고, 특징을 살펴보면 X와 Y에 대한 2차식이면서 X, Y에 항이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없다라는 거지.
3xy 이런 항이 없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xy가 곱해져 있는 항들이 없는 이 방정식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고 3x 플러스 뭐 2. 그러니까 지금 y에 대한 1차항은 없을 수 있어. 왜? 원의 중심에 y좌표가 0이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네. 왜 그래? 자, 모르겠어? 왜? 0 곱하기 y 플러스 2라고 해놓을게요. 그럼 우리 이거에서 꼭지점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아니, 꼭지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 구하는 공식은 x의 개수인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y의 개수인 0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도 0이니까, 자, 원의 중심에 y좌표가 0일 때는 뭐가 돼요? 전개했을 때 일반형의 y의 1차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0, 뭐 b 뭐 이런 식이야. 그럼 뭐야? x의 1차항이 없겠죠. 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럼 그 일반항을 가지고도 우리가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마이너스 그 x와 y의 1차항의 개수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의 그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인데 꼭 외워둬라. 네. 언제 우리가 이걸 일반형,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반지름 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이거. 네. 그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x축이나 y축 또는 xy축이 양쪽에 다 접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y좌표의 절대값,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x좌표의 절대값이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네, 둘 다 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막 엄청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찌됐든 이런 식의 그 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논리 체계만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개념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